안녕하세요. 민음사의 쏜살문고 편집자 유상훈입니다. 저의 취향이 가득 담긴 책들을 ASMR로 소개해드리는 유상훈의 조용한 책 속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의 젊은 작가 34번째 권 최유한 작가님의 백오피스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가름끈으로 ASMR을 도전해보겠습니다. 아마 세계 최초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책을 집어들었을 때 백오피스가 무엇인지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백오피스라는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내용이 책 속에 있어서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에 환한 불빛은 무엇인가요? 백오피스예요. 오피스라면 모를까 백오피스는 낯설었다. 강혜원은 백오피스가 프런트 오피스의 후방 업무를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텔의 얼굴인 프런트 오피스 뒤에서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호텔의 거의 모든 업무를 보좌하는 곳이라는 것이었다. 호텔 예산, 클라이언트, 행사 관리와 진행 준비, 객실 스케줄과 고객 관리 같은 것들이 모두 저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강혜원의 말을 들으며 홍지영은 불빛에 모인 사람들의 그림자가 바쁘게 겹쳐 지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구태여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것 같았다. 이 작품에서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여러 사람들의 야심을 둘러싼 어떤 프로젝트가 주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진행하고 진척시키는 과정에서 후방에서 힘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타래처럼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다시 화합하는 이야기가 백오피스의 어떤 주된 드라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오피스가 또 특히나 이제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은 세 명의 여성 주인공들의 어떤 감정선 자체가 호소력 있게 다가오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세 사람의 주인공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호텔리어이자 엄마 역할과 승진을 하고 싶어하는 야심가로서의 자기 자신과 되게 갈등을 빚는 강혜원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이제 위기를 맞이한 태영그룹이란 그룹이 등장하는데 이 그룹이 자신의 위기를 전환하고자 큰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 행사를 열려는 곳이 바로 이 강혜원이라는 호텔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영그룹에서 일하는 홍지영이라는 주인공이 또 등장합니다. 태영그룹의 사활이 걸린 이 중요한 컨퍼런스와 이 행사를 총괄하고 있는 팀의 직원인데요. 자신의 사수가 행사나 여러 가지 조율을 담당하는 마이스 업체를 선정하는 걸 두고 약간 비리를 저지르는데 이런 거를 이제 참고 못 보던 이제 홍지영이라는 이제 주인공이 내부 고발하고 그러면서 이 행사를 떠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해낼 수 있는 일을 시험해 보듯이 프로젝트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주인공 임강희가 등장하는데 아티스틱이라고 하는 마이스 스타트업 기업의 직원으로 있는 이 임강희는 태영그룹이 사활을 건 이 컨퍼런스를 맡아서 이걸 성공시켜야지 자기네들도 이제 한마디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위기의식과 성공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의기투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주인공은 자신의 어떤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모두 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암투도 있고 반목도 있지만 결국 그것을 잘 조율해내서 행사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 자체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제 다이나믹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는 되게 그 스릴러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결과는 나중에 읽고 나면은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 세 사람의 어떤 이 꿈과 자신의 야망을 실현해가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자신이 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 새롭게 재고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취직을 앞두신 분이나 이제 막 일을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되게 길잡이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짧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이냐 동지냐 그런 고민은 일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머리는 일을 위해서만 쓰일 뿐 그 사람이 내 사람이냐 아니냐에 에너지를 쓰는 건 아마추어나 할 일이었다. 사실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사람과 부대끼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처받을 때도 있는데 일 자체를 대하는 태도 자체를 어떻게 가지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이런 구절이나 책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유익한 소설이었다고 추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무직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키보드와 마우스를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반려자처럼 사무실에도 항상 같이 있을 텐데요. 사무실의 반려자들 키보드와 마우스로 한번 ASMR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일 하나도 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척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피아노
바이엘도 못 치는 사람인데 마치 쇼팽의 월광을 치듯이. 개인적으로 키보드 소리가 딱딱 나는 키보드가 저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뭔가 친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애플 키보드죠. 너무 불편해. 이렇게 해서 유상훈의 조용한 책 속의 7번째 시간은 최유한 작가님의 백오피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조용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계세요. 안녕.